안녕하세요. 재질부품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따라하는 기초 도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도커와 컨테이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기부여가 좀 되셔야 할 건데요. 이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 도커와 컨테이너가 여러분들 왜 필요한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 영상을 여기 함께 첨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여기에 남겨드릴게요. 자, 이 영상 두 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듣고 이 다음 내용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도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 도커는 대기업들을 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니어들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이 배우려고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이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이 데브옵스라고 부르죠. 이 데브옵스라고 해서 많은 그런 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개발 방법을 좀 바꾸려고 많은 노력들이 좀 있다라고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IT를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이라거나 아니면은 이 직장인분들도 이 도커가 이제 왜 필요하고 이 도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다음에 이 나중에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뭔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 요즘은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하고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도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커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사실 리눅스 기초 내용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초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가 예전에 항상 하던 것들 있죠. 이 여러분들 타이핑을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은 이 도커를 사용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도커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컨테이너 기술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이 컨테이너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도커로 인해 실제로 알려지게 되고 이 도커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이 컨테이너의 기술에 이 사실상 표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테이너 기술 그러면은 이제 도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 말고 뭐 판맨이라든지 이제 다른 오픈 소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이 도커를 찾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가장 인기 있는 클라우드 오픈소스 2위로 발표가 되었고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라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 머신을 결국 돌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부하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리눅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사용해 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 리눅스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좀 효과가 좋은 그런 이 오픈소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도커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의존성 및 파일 시스템까지 패키징해서 빌드를 배포, 실행, 단순화시키는 작업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이 네임스페이스와 이 C그룹스라는 이 리눅스 커널의 기능을 사용해서 가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말이 어렵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도커라는 걸 사용하면 여러분 베어메탈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드웨어 장비. 여러분들 그 PC를 사고 운영체제가 설치가 안 돼서 오면 그 상태가 이제 베어메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메탈, 그냥 금속의 머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운영체제를 보통 설치를 하고요. 여기서는 리눅스가 되겠죠. 이 리눅스 위에 이 도커 엔진을 설치하면은 그 위에 별도의 이제 파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가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렇지만 가상이지만 예전에 이제 가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VMware나 뭐 버추얼박스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근데 이런 것들 말고 훨씬 더 가벼운 애플리케이션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과 같이 사용 가능한데요. 이제 전통적인 IT 방식, IaaS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일단 건너뛰고
이 파스나 이 사스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스라는 것은 보면 이제 운영체제, 런타임까지의 어떤 것들을 한꺼번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동화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운영체제까지 설치는 어떤 가상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미지에서 불러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도커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도커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운영체제가 필요한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뭐 톰캣이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런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을 빠르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설치할 때 여러분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윈도우를 설치할 때 윈도우 이미지가 필요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미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이미지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고,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이미지, 나는 오늘 파이썬이 설치된 새로운 운영체제가 하나 필요해, 그러면은 이 파이썬을 검색해서 그 운영체제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나는 오늘 AMP라고 하거든요. 아파치, 뭐 PHP, MySQL 이게 설치된 환경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들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고 이 VM 환경을 별도로 구성해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빠르게 설치하고 빠르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가상적인 환경,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와, 이게 이렇게 쉬운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요즘에 굉장히 큰 대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여러분들 실행을 하면은 그때 이제 실행되는 이미지가 실행되는 것을 컨테이너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이미지를 이제 격리시켜서 독립된 공간에 실행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독립된 가상 환경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상 환경을 사용하면은 오버헤드가 훨씬 적게 되고요. 이 가상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 개발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프로젝트가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막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뭐 자바 기반도 있을 수 있고 뭐 파이썬 기반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반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컴포넌트가 충돌하거나 어떤 다양한 종속성을 가지는 것을 좀 피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컨테이너를 쓴다라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가상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상 환경으로 가상 머신이죠. 가상 머신으로 뭐 하이퍼바이저 위에 각각의 게스트 OS를 설치하게 되면은 뭐 VM웨어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치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커와 컨테이너를 잘 사용하신다면 이런 오버헤드를 줄이고 같은 사양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을 이제 선두로 이런 이제 서버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회사들은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 컨테이너를 반으로만 줄여도 서버가 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 비용이 서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애플리케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그 축소가 돼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애플리케이션 간의 그런 간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성능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위에 게 이제 컨테이너, 아래 게 이제 VM인데요. 이 컨테이너 두 개일 때는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이 12개가 되면 굉장히 큰 성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CPU가 활동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12 컨테이너인데 훨씬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GPU를 이제 비교하면은요, 뭐 네이티브인 경우에는 뭐 요 정도, 네이티브라고 하면은 그냥 그 가상 환경 없이 실행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가상 환경 없이 실행했을 때 요 정도가 나오고요. VM웨어 이제 가상 머신을 사용했을 때는 KVM 여기서 사용했죠. 이만큼 절반 이하로 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도커는 굉장히 그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실행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 VM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컨테이너를 격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거는
그 가상화 없이 보시면은 이 가상화 없이 어떻게 이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가? 이거는 사실 그 해답은 리눅스 커널에 있습니다. 자, 리눅스 커널에는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리눅스 네임스페이스라는 것과 리눅스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리눅스 네임스페이스는 이렇게 공간을 별도로 할당해서 이 공간에 이 프로세스가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방어막을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벽을 이제 뚫고서 이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2의 공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서 어떤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리눅스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관리하는 것이 리소스의 양이에요. 뭐 CPU라든지 메모리, 뭐 디스크의 뭐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 대역대 이런 것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마치 독립된 환경에서 서로 간에 이 그 리소스를 먹는 양을 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커의 한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도구랑 좀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쿠버네티스나 이런 것들 공부를 좀 더 하시게 될 건데, 그에 대한 어떤 기초 과정이 사실 도커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커를 배우고 있는데, 이 도커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2019년 8월이죠. 그때 이제 블로그에다가 써놓은 거에 보면은 약 2,000개의 팟, 3,000개의 팟,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가 2,000개, 3,000개니까 그 관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거.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도커를 사용하면서 외부에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런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커를 먼저 배운 다음에 이 도커 수험이나 또는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수십 대의 서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도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도커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겼나요? 이 도커를 여러분들 배워보시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딱 만든 다음에 백업하기도 쉽고 가져오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쉽고 빠르고 종속성 없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 강의 내용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 학습을 잘 하신다라면 어떤 뭐 취업이라든지 또는 이직이라든지 이런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어떤 능력들을 또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신다라면 나중에 더 나은 여러분들의 그런 스펙을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실습을 취업을 해서 뭔가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커의 간단한 소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